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강미성 TV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기업법 공부를 어음법부터 시작하려고 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법학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개념 구분, 이 개념 구분 이 부분이 어음법 사례를 같이 보면서 그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과 저가 인식을 같이 공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입증 책임 못지않게 주장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 그 두 가지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업법 중에서도 어음법과 관련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음법의 기본적인 법리를 쭉 스케치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부분 꼭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음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음법 제16조 제2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로 해서 준용이 되는 규정인데, 우리 어음법이 환어음에 관해서 먼저 규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약속어음에 관해서 그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어음법 제16조 제2항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화이트보드에 그 간단한 어음의 유통 경로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병에게, 다시 병이 정에게 약속어음을 배소 양도한 그러한 경우를 제가 지금 그려 놓았습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음법 제16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제1문에서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의 논리로서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는 그 어음을 소지인은 취득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인 같은 경우에 자신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그 권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배서의 연속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지금 이 경우에 배서의 연속이니까 마치 그 배서가 복수로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취인인 을로부터 제1피배서인인 병으로 배서에 의해서 어음상 권리가 양도될 때,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무권리 등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병은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서의 연속이라는 게 반드시 복수의 배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배서의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취인이 반드시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수취인이 을이 제1배서의 수취인 겸 제1배서의 배서인이 돼야 되고, 병은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자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어야 되고, 정은 제2배서의 피배선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정이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배서의 연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는 말씀드리지만은 수취인인 을로부터 병으로 배서가 단 한 번 있는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있다. 어음이 선이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그 어음 항변 중에 그 위조의 항변하고 그 다음에 무권리의 항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 정이 갑을 상대로 엄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 정은 엄상의 권리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무권리의 항변이라고 하는데, 그때 갑이 여기서 을수취인의 배서가 위조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조의 항변이 아니라 단순한 무권리의 항변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조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항변이거든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인데, 이 갑이 자신의 발행인 명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 을의 배서인으로서의 명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위조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거는 위조의 항변이라 무권리의 항변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갑이 을의 배서가 위조됐다고 주장을 했을 때 소진 정이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갑은 그 엄상의 청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정이 그 위조된 것이 사실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언폐물에 없으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을 하더라도 을 자신은 엄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조라도 을이 주장하면 위조의 항변이지만 갑이 주장하면 그것은 단순한 무권리의 항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음의 특성이 어음상의 권리하고 어음상의 의무가 분리해서 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민사상의 권리관계와는 아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하고 아까 말씀 사안에서 그럼 정이 어음상의 권리자로 판명되는 순간 을이 반드시 을도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관계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그에 상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거기에 상하는 권리가 있는데 어음관계에서는 이러한 권리관계와 의무관계를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음관계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위조의 항변하고 무권리의 항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주장 책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을 명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현재 정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이 갑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를 할 때 갑이 이것은 수취인 을명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럼 그런 경우에 정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제가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병 단계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선이 취득하고 정은 그것을 단순히 양수하는 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병도 선이 취득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무권리자라고 한다면 정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이 취득해야 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어음사에 걸린 선의 취득이 있어가지고 주관적 그 소극적인 요건인 주관적 요건인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갑이 정에 대해서 지금 을명이 배서가 위조했다는 것을 정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단순히 그런 주장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장 자체로 소기의 법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장을 온전히 다 못한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이 설령 악의 또는 중과실을 하더라도 이미 병 단계에서 엄사의 원리를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정 같은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엄폐불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선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판례는 없습니다만은 학설은 다수견해고요. 그 어음항변과 관련해서도 엄폐불의 법칙은 또 문제되는데 어음항변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엄폐불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도 을의 배서가 위조됐다는 점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 두 가지를 다 주장을 하고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 이전에 실무상 하다 보면은 단순히 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 부분만 주장하고 마는 경우가 흔히들 있는데요. 이거는 주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 선의 취득 관련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함이 있어가지고 선의 취득자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병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주장을 하시고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갑과 정이 정이 원고가 되고 갑이 피고가 되다 보니까 피고인 갑이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주장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병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